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혐의는 빠졌죠. 김 전 회장은 불법 대북 송금 외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두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언론과의 인터뷰도 가졌습니다. 류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비 대납이나 이거는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팩트가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게 현대판 마녀사냥이거든요. 네,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답정 기소를 예측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경우가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왜 이 돈을 줬는지 사실관계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요. 검찰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 방금 보셨죠. 검찰은 어젯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배임, 횡령, 뇌물 혐의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졌습니다. 수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외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사 받아보면 알겠지만 무슨 비자금은 회사에 전환처를 만드는데 무슨 비자금이 만들 수 있어요? 마치 예. 그걸로 이제는 대북 송금도 했다, 그걸로 변호사 전학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네, 김 전 회장은 8개월 동안 이 해외에서 도피를 해왔기 때문에요.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으로 예정이 됐던 영장 실질 심사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또 반성을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또 내일 새벽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수사의 핵심은 자금의 흐름에 대한 거죠.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금 형성과 운영은 그룹의 금고직이었던 전 재경 총괄본부장 A씨가 했기 때문에 본인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A씨는 지금 태국에 있다는 소식 제가 전해드렸었죠. 지난달에 검거가 됐고 또 귀국도 하려고 했는데 김 전 회장이 체포가 되면서 귀국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A씨의 재판 당일에 문신한 40대 한국 남성이 나타나서 김 씨가 의사를 번복하도록 종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 40대 남성은 현지에서 조폭 행세를 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남성을 통해서 A씨를 압박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김 전 회장이 배임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쌍방울 그룹을 지키는 대신에 검찰과 모종의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태국에 자금 담당이 있어야지 난 기억 안 난다 모른다. 그럼 검찰은 답답하죠. 그럼 김성태로서는 쌍방울 그룹을 어떻게든 보존하는 게 제일 관건일 겁니다. 이 사람 들어오면 이거 좀 살려줄래라는 거를 물밑에서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 딜을 하고 싶은 걸 겁니다. 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에도 관심이 쏠렸죠. 두 사람은 지금 서로 모른다, 통화를 한 적도 없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대표의 말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의 전화를 건네받아서 통화를 한 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기억은 안 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도 몰라.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전화 통화는 누군가가 술 먹다가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전화한 게 아니고 술 드시다가 저한테 뭐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는 저는 그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경우일 수는 혹시 모르겠는데 저는 만난 일도 없고.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개별 수사 지휘권은 없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생각도 같습니다. 측근들이 다 쌍방울그룹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직간접적으로 뭐 평화부지사였던 분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당시 도지사의 변호사분들이 쌍방울그룹의 사회이사였다든지. 해외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 모르는 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두 사람. 만약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라면 변호사비를 대납해줄 이유도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중요한 건 돈이 진짜 갔는지 이 여부라면서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M&A 당시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될 일인데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태한테 야 이런 소문이 있어. 이거 없다는 거 네가 밝혀봐. 이건 아니거든요. 명확한 증거를 검찰 측에서 제시를 하고 거기에 터잡아가지고 논의가 진전이 돼야 되는데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이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 빠져 있는 만큼 앞으로 수사에서 더 증거로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설 연휴를 앞두고 여론을 감안해서 정면 돌파식 대응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네, 출석은 하겠다고 했지만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검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을 합니다. 오로지 내가 가진 권력 내 마음대로 행사하겠다. 이런 독재적 행태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지난 성남FC 의혹 때는 검찰에 출석을 하긴 했지만 서면 진술서를 내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지는 않았죠. 대장동 의혹 수사 때는 어떻게 대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번 출석 때와는 달리 국회의원들은 일하시라라면서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해서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죠.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민주당의 단일 대우를 강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당원과 지지자들의 응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처럼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모욕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홀로 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당한 탄압을 의원이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믿습니다. 네, 검찰에 출석하겠다, 의원들 개동하지 않겠다 이 부분 전적으로 이 대표의 결단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가 말하기 전까지는 최고위원들도 이 이야기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혼자 가겠다는 선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명계, 비명계 모두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다만 비명계에서는 지지자들의 응원도 자제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나가시고 그리고 탄압받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게 낫다. 그리고 나오라면 나가는 겁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나오라면 나가고 그때마다 탄압받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판단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참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개딸들도 이번에는 오지 마라, 나 혼자 가겠다라고 하는 애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한테 훨씬 더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도 저렇게 나가는구나. 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수십 명의 검사가 수개월째 조사한 결과치고는 형편없는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거고요. 이 대표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은 검찰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형태를 보면요, 이 굉장히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다 뭐가 있는 것처럼 흘려대고 있고 검찰이 총선을 대비해 갖고 좀 야당 대표를 망신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데 검찰도 움직이고 있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수사하는 이 검찰이 오늘 화천대유 임직원 5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가 직원의 지인 오피스텔이나 차명금고 같은 곳에 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에 연루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 김만배 씨를 검찰이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정진상 전 실장의 경우에는 앞서 김 씨와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29차례 통화를 했다는 JTBC의 보도가 있었죠. 김 씨와 2번 정도 인사했다고 하는데 따로 연락한 적이 없느냐고 묻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간 김 씨와 29차례 통화한 기록을 제시하자 말이 바뀝니다. 특별히 이분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 것뿐이라고 바꾼 겁니다.
네,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이 대표가 받는 배임 혐의, 핵심은 대장동 패밀리들, 즉 민간 사업자들의 존재를 이 대표가 미리 알고 있었는지, 또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간 설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민간 사업자들은 검찰에서 정진상 전 실장이 2014년 말에 이재명 당시 시장과 상의를 했고 이 특혜 공모 정황을 다 알고서 이 대표가 승인했다는 말했다는 이야기를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 이런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가 만약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대장동 패밀리들의 존재를 알았다면 이 대표의 기존 주장과는 달라지는 셈입니다. 앞서 2년 전 국감 때는 이렇게 말했던 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거 짜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지금 유동규 씨, 그리고 김만배, 정영학, 나무,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그 지사님 증인한테도 여러 번 보고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전혀 없었고요. 제가 아까 없었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업자들과 만나거나 교류라도 했으면 제가 해임시켰을 거라니까요. 네,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는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졌지만요.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한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협의 적시가 됐죠. JTBC의 보도로 알려졌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도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반역 행위라면서 집중 공격을 했는데 관련 소식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 오늘 구속될까?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기소하면 미쳤다.